안녕하세요. 강원진로교육원 드론 메이커스 대회 담당자 장호영입니다.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. 첫 번째 교육 자료는 드론 관련 규정입니다. 사실은 드론 교육을 할 때 메인 처음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. 드론은 사실은 처음 시작될 때 무기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드론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드론을 하는 사람이 드론 관련 규정을 무시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첫 번째 강의 이 드론 관련 규정에 대해서 꼭 숙지하시고 그리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 드론 관련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고요. 관련 링크는 카페 드론 이론 칸에 제가 드론 교육 그 게시판에 첫 번째 드론 이론 글에 보시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은 그 링크를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. 자, 첫 번째로 여러분이 드론 관련 규정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규정은 드론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으라는 규정이 있어요. 왜냐면 분실했을 때 찾아주는 이유도 있고 좀 더 책임감 있게 드론을 날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계 비행이라고 얘기하는데 드론을 눈에 보이는 정도 거리에서만 비행을 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. 사실 드론이 한 20m, 30m만 가도 사실은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가늠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. 물론 점으로는 보입니다. 그런데 눈으로 보인다는 기준 자체는 앞뒤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대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날 수 있을 거고요.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날지 못하겠죠. 그래서 카메라를 달거나 해서 멀리 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규정에 정한 바가 아닙니다.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위치까지만 날리는 게 드론 날리는 기본적인 규정이고요. 그리고 일몰부터 일출 전까지를 야간으로 규정해놔서 야간 비행은 기본적으로 금지입니다. 물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날리는 경우가 있죠. 평창올림픽 때 드론 쇼를 할 때 그런 허가를 받아서 날린 거고요.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허가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안전장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일반인들은 그거를 충족시키기가 아주 힘들게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야간 비행이 금지입니다. 물론 야간에 실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하지만 밤에 이렇게 물론 뭐 LED를 달거나 예쁘게 해서 날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날리면 절대 안 됩니다. 사실은 당연한 얘기죠. 드론이 만약에 추락하는 경우에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날리면 안 되고요. 그리고 다음은 뭐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음주 상태에서 조종해도 안 됩니다. 그리고 드론을 날리다가 거기서 뭐 낙하물을 투하하는 장치를 만들거나 하는 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규정은 하지 말라는 게 규정입니다. 그리고 환경 촬영하는 경우에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규정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. 장난감 드론으로 사진 하나 찍는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규정은 사전 승인을 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승인이고요. 그 기본적인 규정이고요. 사실은 그 지금 남북 대치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군사 기밀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규정인데요. 비행하기 전에 매뉴얼을 숙지해라 라는 부분이 생겼고 또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라는 게 생겼습니다.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부품은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. 비행장 주변에 9.3km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 부분은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. 그래서
강릉 같은 경우는 시내가 전부 다 강릉 비행장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돼요. 그래서 사실은 비행장 주변에서 날리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이 꽤 많아요.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지도로 좀 더 설명해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은 비행 금지 구역이고 휴전선 인근도 비행 금지 구역이고 원자력 발전소 주변도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.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청와대라든가 주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드론에 폭탄만 달면 그건 그냥 테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휴전선 부근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. 휴전선 부근이 단순히 휴전선 부근이 아니라 지도를 보면서 좀 더 확인하겠지만 지금 제가 있는 속초 지역도 그 휴전선 인근 지역으로 해서 비행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 강원도 내부에서는 원전이 없어서 원전 주변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고도가 150m 제한을 뒀습니다. 그 넘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드론이랑 초경량 비행장치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그래서 150m 이하로 반드시 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.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이 부분을 꼭 이해하고 그리고 반드시 숙지해서 여러분이 드론을 앞으로 제작하고 날리는데 꼭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요. 이제 사실은 이런 관련된 규정들이 다소 복잡하고 여기가 비행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이런 앱을 준비해 놨어요. Ready to Fly라는 앱인데 이 앱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. 그리고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비행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. 참고로 이 그림을 보면 혹시 속초가 보이나요? 예, 속초가 보이나요? 속초가 여기 있죠? 속초가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다 그 휴전선 인근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. 그래서 특히 인제 부분도 좀 걸리고요. 양구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다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보면 되고요. 고성이나 이런 데도 비행 금지 구역이고요.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은 대부분 다 사진 촬영도 다 금지 구역이라고 보면 돼요. 물론 관련해서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지만 또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강원도 대부분은 이 지도는 좀 더 확대해 보면 이제 공항도 나오고 비행 금지 구역 여러 군데 나오긴 한데 기본적으로 Ready to Fly라는 앱을 깔아서 자기 위치를 체크를 해주면 여기가 비행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꼭 이 앱을 깔아서 자기 지역이 비행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좀 더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그 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이런 Ready to Fly에서 확인했을 때 특별히 드론 금지 구역이란 말이 없는 곳이면서 150m 이하의 낮 시간대라 그러면 비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드론 비행 연습할 때 이 규정을 모르고 그냥 날리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도 Ready to Fly 앱을 꼭 다운받으시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 비행이 어떤지 캡처 같은 거에서 여러분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.